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험대로 여겨졌던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북런던 더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캡틴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활약 속에 토트넘이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아스널을 상대로 당한 2연패를 극복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이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혔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활약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일정이었죠.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널과 아쉽게 비겼어요. 이길 수도 있던 내용이었고 또 대단한 기세를 보였는데요. 결과는 2대2 무승부였고요. 토트넘 허스퍼의 구단 자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도 자연스럽게 홀로 2골을 모두 기록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날 경기 아쉽게도 토트넘이 13년 만에 북런던 더비 리그 원정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스널의 에이스인 부카요 사카가 로메로의 자책골을 끌어냈고 또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또 다른 선수였는데요. 2010년 11월 이후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리그에서 지금 5무 8패를 당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아스널이 무패를 지키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패배에 가까웠던 경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통계 매체 스코어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 역사상 아스널의 새로운 홈 경기장인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2골을 기록한 최초의 토트넘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된 것입니다. 아스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승리였다 보니까 우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팬투표를 통해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는 부카요 사카가 뽑혔는데요. 아슬아슬한 차이였어요. 부카요 사카가 42.6%의 지지를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3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득점은 손흥민 선수가 더 많긴 했지만 부카요 사카가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2골에 모두 기여하는 그런 활약을 했죠. 2차례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 1차례의 빅찬스 창출이 있었고 3차례의 키패스, 2차례의 드리블 돌파 성공도 있었기 때문에 사카 선수도 만만치 않은 활약을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팬투표 결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영국의 홈팬들이 좀 많이 표를 던진 게 아닌가 아쉬움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3위가 13.9%의 메디슨이었고 4위가 아스널 골키퍼 라야였습니다. 1.6%인데 골키퍼인 라야가 4위 그리고 수비수인 화이트가 5위라는 점을 봤을 때 토트넘의 이 손매 듀오, 토트넘 공격 라인이 분명히 위협적인 경기를 펼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투표로는 사카가 꼽혔지만 통계 기록 기반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많은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8.7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 부카요 사카가 8.5점이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압도적으로 높죠. 함께 좋은 활약을 펼쳤던 메디슨이 7.7점 그리고 만만치 않은 선방을 펼쳐줬던 비카리오 골키퍼가 7.5점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높은 평점을 받았던 이유 세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2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기대 득점이 0.5골로 사실은 한 골도 채 넣을 만한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희박했던 기회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골을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총 3차례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2개가 골대 안으로 들어갔고 득점이 됐고요. 그중에 하나가 상대 수비의 블로킹에 막혔기 때문에 슈팅 정확성이 100%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라왔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93%에 달했어요. 14개의 패스 중에 13개가 정확하게 연결됐으니까 실제로 패스 미스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볼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으로만 패스를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2개의 키 패스, 동료의 슈팅을 만들어준 패스를 연결했고 그 중에 하나는 빅찬스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하나의 롱패스도 정확하게 연결을 했고요. 2번의 지상 경합 중에 한 차례를 성공하기도 했었고 한 차례 파울을 얻어내기도 했고 오프사이드에 2차례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활발하게 아스널 수비를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 박스 안에서도 많은 볼터치가 있었고 2선 지역, 중원 지역도 있었고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까지 폭넓게 움직이면서 프리롤에 가깝게 경기에 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의 평가에서도 손흥민 선수 무려 평점 8.8점으로 역시나 압도적인 점수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부카요 사카 8.5점, 메디슨도 8.5점으로 좋은 평가 받았고요.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도 좋은 선방으로 8.0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슈팅 2개의 골이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한 차례 무산된 슈팅도 상대 블로킹에 막혀서 무산된 거였습니다. 사실 옆구멍을 때렸기 때문에 빗맞았나 싶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화를 냈었거든요. 코너킥이 주어졌어야 하는데 오심으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코너킥 공격 기회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 이것도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도 손흥민 선수였어요. 사실 이게 공식 MOM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팬투표를 통해 진행되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MOM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중계하고 실제로 경기 후 수훈 선수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스카이 스포츠가 뽑은 경기 최고 선수에게 트로피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손흥민 선수 평점 8점으로 메디슨과 함께 그리고 사카와 함께 같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손흥민 선수였다라는 평가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0대1로 끌려갔던 전반 막판의 이 동점골에 대한 현지의 평가가 대단히 좋은데요. 기사의 제목부터가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에 무승부를 이끌어냈던 스타였다라고, 흥민선 스타 as 노스 런던 더비 ends in draw라는 이제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메디슨이 사카를 제치고 바이라인에서 내준 패스를 마무리할 때 공을 이제 파포스트에서 밀어 넣었는데 3명의 아스널 수비가 그의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고 골을 넣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살리바, 마갈량이스, 라이스로 구성된 정말 아스널을 대표하는 최고의 수비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 3명 사이를 무너뜨리고 넣었던 이 골이 정말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골을 넣은 것도 넣은 것이지만 골을 넣은 과정과 영향력과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번 북런던 더비 최고의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팬투표에서는 사카에게 더 많은 표가 갔지만 BBC 스포츠에서 영국 현지에 거주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점 투표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점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최고냐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평점을 매긴 결과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평점이 무려 7.78점, 메디슨도 잘했거든요. 하지만 7.30점이었으니까 0.5점 가까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카는 6.52점에 불과했어요. 1.3점 가까이 손흥민 선수보다 낮기 때문에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는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의 경기 논평을 보더라도 이 픽 맥널티 BBC 수석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토트넘이 분명한 진전을 보여줬다라고 논평을 했고요. 또 케인이 떠난 이후 오히려 토트넘이 더 좋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두 골의 중심 역할, 심장 역할을 했고 또 메디슨이 크리에이터, 손흥민 선수가 스코어러로서 잘 기능하고 있다. 이 페어가 토트넘에 굉장히 큰 이점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일간지 중에 하나죠. 인디펜던트 역시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가 끝난 이후 선수 평가 기사를 게재했는데 손흥민과 메디슨이 토트넘의 추격전을 이끌었다라고 기사를 썼고요. 최고 평점은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인 손흥민은 메디슨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케인 위주의 공격 전술도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아나골절, 스포츠 탈장, 월드컵 참가, 많은 부상과 컨디션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왔던 거예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가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그 모습을 오히려 케인이 떠나고 메디슨을 만나서 되찾았다라는 평가를 영국 현지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도 득점뿐 아니라 최전방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위협을 제공했다라고 했고요. 또 두 번의 클리니컬한 정말 임상적인 굉장히 결정적인 정확한 마무리를 만들어내면서 토트넘에 승점을 안겨줬다.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가져왔던 데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심에 있었고 치명적이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미키 판더펜의 좀 배후에서의 활약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판더펜에게 평점 9점 줬고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 자체가 손흥민과 메디슨이 분명히 빛났지만 판더펜도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판더펜에 대해서는 뭐 초반부터 좋은 태클, 은케티아를 막아냈던 장면 이런 것들을 경기 내내 보여줬다. 덩치 큰 네덜란드 수비수가 장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다만 평가 내용은
8점이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많긴 해요. 왜냐? 득점에 관련된 많은 상황들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경기 초반에 골을 넣었던 게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던 장면도 있었고, 전반전 끝나기 5분 전에 브레넌 존슨에게 빅찬스 만들어줬던 것, 그게 무산됐지만 기어코 팀의 첫 번째 골을 터뜨린 것, 그리고 후반전에 상대의 페널티킥 득점 직후에 침착하게 두 번째 골을 넣은 것까지 이날의 멀티골 활약을 조명하면서 토트넘 통산 150호 골, 그리고 유럽 무대 진출 후 198호 골, 이제 두 골만 더 넣으면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에서 총 200골을 기록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득점뿐 아니라 최전방에서 압박도 잘했다. 그리고 득점 상황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반 4분 이 코너킥 상황에서 메디슨이 올린 공 비수마의 슈팅을 다시 한번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 풋볼 언더에서 얘기했던 장면이고요. 38분에는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서 1차적으로 기점 패스 손흥민 선수가 한 거였는데 컵백을 내주고 브레넌 존슨이 밀어넣기만 하면 골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라야가 막아냈던 장면, 요것 때문에 토트넘의 첫 골이 좀 늦게 나왔지만 이 장면 무산 직후 42분에 이제 메디슨의 컵백을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 수비 3명 사이로 들어오면서 밀어넣어서 마무리했던 동점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55분에 메디슨이 전방 압박으로 조르지니오의 공을 빼앗아낸 이후 뛰어들었고 손흥민 선수의 침체에 맞춰서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라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깔아차면서 구석으로 밀어넣는 득점을 통해서 이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끌어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도 이번 경기만큼은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메디슨에게도 9점을 같이 줬어요. 메디슨 9점, 손흥민 선수 9점이었는데 메디슨에 대해서는 또 한 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두 골을 모두 만들어줬다. 실제로 2개 어시스트를 메디슨이 모두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날 경기 좋은 활약 펼쳤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과 달라진 모습 보였다라고 하면서 두 번의 깔끔한 마무리로 이미 지난 시즌에 기록한 총 리그 10골의 절반에 달하는 득점을 달성을 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시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대의 페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뿐 아니라 또 브레넌 존슨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있었죠. 지금 홀란 선수의 경이로운 연속골 행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득점왕인 홀란이 이번 시즌도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8호 골이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번리전 헤드트릭에 이어 아스널전 멀티골을 통해서 지금 5호 골에 도달을 했고 홀란과 3골 차인데 지금의 이런 페이스가 조금 더 꾸준하게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홀란과 득점왕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득점 단독 2위고요. 제러드 보엔, 수손 에드와르, 에반 퍼거슨, 브라이언 음베모, 칼럼 윌슨이 4골로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은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히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어요.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점수를 받은 데도 있고 팬투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카가 MOM이 되기도 했고 판더펜을 풋볼 런던은 최고의 점수를 주기도 했지만 90미닛은 손흥민 선수에게만 9점을 줬고 사카, 메디슨, 판더펜에겐 7점을 주면서 손흥민이 최고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때때로 공을 홀드업하는 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에 고군분투하기도 했고 오프사이드에 걸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눈부신 마무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이날 경기 결과를 좌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영국의 대중지 중에 하나죠. 데일리 메일도 온라인판을 통해서 북런던 더비의 선수 평점을 공개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8.5점으로 유일하게 가장 높은 평점을 주면서 MOM으로 선정을 했고요. 메디슨과 사카에겐 8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40분까지는 조금 숨막히는 경기 속에서 접전 속에 좀 뭐가 보이지 못했지만 이후에 활기를 되찾았고 그리고 두 골 모두 그의 침착함이 돋보인 플레이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득점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날 다른 경기 때보다 공을 잡은 횟수는 좀 적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아스널의 패닉, 공황 상태가 감지되었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아스널이 위험해졌고 흔들렸다라고 소개하며 스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토트넘 팬매체인 스퍼스웹도 손흥민 선수에게 8.5점 최고 평가를 줬고요. 쿨루셉스키, 메디슨 등에겐 8점, 즉 손흥민 선수를 MOM으로 꼽았는데요. 컴온 소니라고 하면서 힘내라 소니라고 이제 처음에 말을 시작하면서 첫 골이 나오기까지는 경기에 관여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왔을 때 능숙하게 살렸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9번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어깨 넘어 배우 침투 플레이를 하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공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토트넘이 후반전까지 계속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었고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기도 했지만 해트트릭도 할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손흥민 선수 9번 공격수, 원톱 공격수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메디슨과의 호흡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빅매치이고 다음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빛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공격 축구 라인을 높이는 리버풀과의 경기인데요. 리버풀이 웨스트햄의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다음 7라운드에서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겨야만 맨시티와 우승 경쟁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추석 연휴에 열리는 경기도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영국 현지의 모든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